네, 안녕하십니까. B2B IT 전방송 토크IT 제일만큼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비정형 데이터의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델 EMC 코리아의 윤근호 과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과장님, 먼저 이게 비정형 데이터의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가치 창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저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블록과 구분이 되는 파일이나 오브젝트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사례는 제가 마지막에 사례 설명하면서 오케이.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2000년도 18년 전에 글로벌한 주식 상장 시가총액 넘버 5인 회사하고 지금 현재 올해 이제 시가총액 넘버 5 회사하고 비교하셨거든요.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여전히 있는데, 그죠? G라든지 엑슨 모바일 이런 데는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인텔도 없어졌고, 그쵸. 새롭게 등장한 회사들이 보면 다 뭐 지금 현재 1, 2, 3, 4, 5등 하는 데가 애플, 알파벳이 구글이고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네. 결국 지금 보면 공통점이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핸들링하는 회사들이고, 그죠? 그걸로 뭔가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회사들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가치를 좀 잘 창출을 해내나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죠. 자, 요새 뭐 데이터 리얼 캐피탈이라는 말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는 에너지보다 더 비싸다 이런 말은 이제 다들 많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 이런 우버, 페이스북, 알리바바, 에어비앤비 사실 자기 거 없이 돈 벌고 있는 회사잖아요.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에는 뭐 택시 없고 페이스북 컨텐츠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게 예전에는 물질적인 유형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자산으로 봤는데 현재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기업 형태도 그에 따라서 바뀌고 있고, 근데 그 데이터들이 대부분 다 비정형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가 지금 현재 뭐 한 80%가 비정형 데이터인가 보죠? 이게 2018년 현재 기준이고요. 앞으로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거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2016년도 보면은 74%, 그리고 현재는 80%, 2025년도에는 90%까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폭발 증가하고 있는데 기업들도 뭔가 비정형 데이터를 현재 핸들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떤 이슈들이 있는 겁니까? 기업 입장에서 비정형 데이터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예전 트레디셔널한 방법들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거기서 이제 가치를 창출해 내려면은 이 사일로가 항상 이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일로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이런 형태로 됐고,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사일로 형태에서는 분명히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일로를 좀 탈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증거가 예전에는 뭐 예측 가능했고 손쉽게 이제 그런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증가를 시켰는데 그 확장이라고 하죠. 저희 증설, 데이터 증설 이런 걸 했는데 현재는 이제 그거 예측할 수 없는 범위죠 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사이징이란 말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옛날 맞습니다. 사이징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일로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잘 확장을 시킬 것인가. 근데 이게 요거를 확장을 잘못 시키다 보면은 사일로를 여러 개 두게 되고 데이터가 이제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관리하고 비용에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좀 해결해야 되고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맞게 넣어서 빨리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재까지는 이제 트레디셔널하게 뭔가 이렇게 사일로저 증설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건데, 그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닌 거죠, 이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지금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을 뭔가 이제 말씀해 주시려고 나오신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좀 현재 비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일로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 가성비 좋게 해결할 수 있어야지. 해결 방안이 있는데 굉장히 비싸.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이게 해결 방안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막 엄청난 신기술에서 비싸게 이렇게 물론 이제
돈만 다 들이면 뭐든 다겠죠. 다 네네. 되겠죠. 근데 네. 데이터의 가치는 만약에 뭐 100만 원이다. 근데 돈을 한 1억을 들여야 돼요. 네네. 이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비용 효율적인 방식도 예, 같이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네. 비전 데이터라고 하면 네. 지금 이제 세 가지 나누셨거든요. 네. 이제 파일 데이터 뭔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오브젝트 데이터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브젝트 데이터는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파일은 일반적으로 NAS라고 부릅니다. 근데 NAS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이 있을 거고 볼륨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관리를 하게 되는데 파일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혹은 만약에 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에 그 데이터의 공유의 그런 요건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네. 오브젝트하고 파일하고 다른 점은 오브젝트는 각각의 오브젝트가 있고 그에 대한 이제 메타데이터 관리를 따로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규모에서도 빨리 뭐 이런 오브젝트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아까 스케일 아웃 확장성이 이제 좋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장성은 뭐 좋고 검색도 빠르고. 예, 검색도 빠르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비정형 데이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무한한 확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네네. 그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오브젝트를 쓸 수가 있고 네. 일반적으로 그리고 파일에 비해서 저비용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으로 나스를 뭐 마운트를 한다거나 네네. 이런 접근적인 문제가 있는데 오브젝트는 다양한 요즘 사물 인터넷에서 다양한 기기에서 네.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속을 할 수 있는 이게 좀 더 편한 그런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제 스토리지 풀 같은 걸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죠? 굉장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스트리밍도 오브젝트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스트리밍? 그래서 저희가 보통 스트림 데이터 하면은 어. 첫 번째로는 다들 영상 이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는 어. 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들입니다. 뭐 가령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로 들면은 차량의 이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아, 네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전 세계로 보면은 그렇죠. 초당 뭐 네. 올라오는 글이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거기서 뭐 좋아요를 누르고 이런데도 스트리밍 데이터를 예,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아니면 분석이 IoT 쪽에 필요합니다. 뭐 센서라든지,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서 예. 끊임없이 예.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뭔가 계속해서 예. 스트리밍이지 말 그대로 예. 계속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예.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예.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데이터는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바로 네. 분석이 돼야 되는 아, 그런 데이터라고 오케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런 세 가지 타입의 비전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제 그 델 EMC의 예. 그 솔루션 그 프로덕트가 예. 아이실론. 예. 이건 원래 나스로 되게 유명하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이실론하고 그다음에 ECS라는 거네요. 예. 네. ECS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러니까 근데 일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아니고 엔터프라이즈급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아까 그 세 가지 파일 형태 있지 않습니까? 예. 비전 데이터 하나하나 예. 그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 자, 먼저 이제 아이실론 쪽에. 네. 자, 아이실론이 나온 지가 얼마 됐죠? 아이실론. 아이실론이 이제 2001년에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초로 스케일아웃 나스로 출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까지 스케일아웃 분야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이고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네네. 이거는 굉장히 지금 뭐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예. 있는데 아이실론이 뭐 요즘 와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서 요즘 와서 아이실론 입장에서는 더 시장 관계도 좋아진 건가요? 어떤가요? 훨씬 좋아졌습니다. 물론 저희의 이제 매출 향상에도 예, 시장이 큰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의 니즈가 크다 보니까 사실 대리MC에서는 제가 소속된 팀이 이제 UDS라는 팀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솔루션 팀인데 네. 저희 팀을 만든 이유 자체가 네. 초기에는 이제 아이실론으로 시작했지만 이 비정형 데이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왜냐면 아까 그래프 보셨다시피 데이터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시장에 커질 수밖에 네네. 없죠. 그래서 이제 아이실론을 이렇게 해서 아이실론, ECS, 예, 노틸러스에서 집어넣고요. 특히 아이실론을 말씀드리자면은 200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특히 파일 부분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아이실론의 이런 스케일 아웃이라는 요건이 시장과 이게 시대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아이실론이 현재 곽광을 받고 있죠. 요새 여기도 뭐 나오지만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예. 데이터를 다 하나의 원풀로 만드는 예. 데이터 레이크를 이제 점점 많이 이제 예. 확장되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도 많이 쓰이고 있나 보죠. 예, 데이터 레이크용으로 상당히 적합하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 사일로 형태는 하나의 스토리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용량을
계속 쪼개서 할당하는 방식인데 네네. 아이실로는 계속적으로 노드를 붙여가면서 확장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확장하는 방식의 장점은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네. 한 곳에서 모아서 그걸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만들고 그걸 이제 데이터 레이크로 해서 네. 확산을 시킬 수가 있죠. 여기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이제 형태의 워크로드들을 예. 다 여기서 이제 모아서 데이터 렉을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 뭐 잠깐 설명을 네네. 드리면은 예.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홈 디렉토리 이건 사실 다 나스에 대한 요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둡 파일 시스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나스로 모인 데이터를 바로 하둡에서 읽어가서 분석이 가능한 예, 그런 스토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존의 데이터의 사일화를 예. 이것이 굉장히 이제 완화시켜 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ECS가 뭐의 약자입니까? 오브젝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예, ECS라는. 엘라스틱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약자입니다. 네, 뭔가 어려운 용어네. 네. 자, 이 대립 ECS 언제 나온 겁니까? 이거 나온 지가? ECS는 저희가 지금 나온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도 뭐 요새 워낙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 굉장히 이것도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하면 뭐 서비스 형태도 있겠지만 네.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아카이빙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에 뭐 저희가 뭐 자동차 시장을 얘기를 하면은 네. 뭐 한국에 연구소가 있고 네. 미국에 연구소 있고 유럽에 있고 중국에 있고 여러 군데 퍼져 있는데 연구 개발하는 데이터들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네. 동일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기능 중에 하나인 이제 지오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네. 예, 언제 어디서나 같은 데이터를 다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이게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쓰는 이유고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글로벌하게 예, 그 분산된 환경, 예, 분산된 환경에서 어떤 그 데이터들을 예. 어떤 공용으로 쓰고자 할 때 이럴 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나스, 그러니까 아이실론이 일반적인 사일로 나스하고 달랐던 게 스케일아웃으로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달랐는데 ECS는 이제 그 확장을 더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엑사바이트 이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제공되는 형태가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 어플라이언스로도 제공되고 예, 또 뭐 클라우드로도 제공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고객 환경에 있는 데디케이트된 클라우드로도 제공이 되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 예. 버추 스트림이라고요. 이거는 어떤 클라우드입니까? 버추어 스트림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AWS 뭐 아니면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뭐 애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하고는 조금 다르게 버추어 스트림 자체도 퍼블릭 클라우드지만 서비스를 좀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그만큼 고가용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델 EMC가 운영하는 예, 그러니까 B2B에 예, 약간 특화된 예,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예. 그 워크로드를 예. 수행하기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네요. 예. 델 EMC에서 하는 그래서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분명히 이제 이런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요건이 있을 텐데 네. 그때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 ECS를 이제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내에서도 고객이 있나요? 예, 국내 사례도 오,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프로젝트 노틸러스라고 예. 이제 와일드 카드라고 하셨는데 예. 네. 왜 와일드 카드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비전을 저희가 세 가지를 정해서 파일, 오브젝트, 스트리밍 데이터로 해서 일단 파일과 오브젝트 제품은 이제 출시가 돼 있고요. 네. 스트리밍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출시가 됩니다. 아, 올 연말에. 예, 그래서 제가 와일드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오픈 소스 환경에서 예, 안 되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서 네.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노틸러스 올 연말에 나오는 건데 물론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베타로 쓰고 있는 데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존에 예. 기업 쪽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예.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까? 어떻게? 일례로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요건이 생겼을 때 네. 특히나 뭐 IoT 환경이라든가 네. 뭐 자율주행 자동차 차량 네. 그리고 뭐 공장의 센서 데이터 수집 이런 요건이 생겼을 때 이제 보통은 내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처리를 합니다.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각종 하드웨어를 검토를 하고 네. 그 위에 이제 오픈 소스를 올리고 예, 실시간 분석을 약간 조립형 하게 되고. PC처럼.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데이터를 분명히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배치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저장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데일 EMC에서 프로젝트 노틸러스라는 솔루션을 만든 겁니다. 네. 노틸러스 솔루션에서 이런 검증된 델의 하드웨어 위에 저희 프로젝트 노틸러스의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아이실론이나 ECS로 파일이나 오브젝트로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네. 여기도 그러면 이 실시간으로 예. 스트리밍을 분석하고 예. 하는 것들은 그 오픈 소스를 이용하는 겁니까? 예, 오픈 소스를 이용하고. 근데 델에서 검증된 예. 걸 하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검증된 하드웨어로 해서 기존에는 고객분들이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없애줄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고객분은 정말 개발만 하시면 됩니다. 개발만 하고 분석만 하시면 되고요. 이런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버전 관리, 형상 관리, 뭐 메인터넌스적인 문제들 이것들은 다 델 EMC에서 딜리버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픈소스 어떤 걸 쓴 겁니까, 이거는요? 오픈소스는 이제 프라베가하고 아파치 플링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게 스펙트럼에서 지금 예. 다양하게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걸 정리해 준다면,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소개드린 세 가지 솔루션 중에서 스트리밍 인제스트 환경에서는 이제 노틸러스, 네. 그리고 좀 고가용성 그리고 초고성능 아주 높은 고성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아이실론의 F80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올플래시 나스 제품이고요. 네. 올플래시 나스를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환경 가장 일반적인 환경이 되겠죠. 이제 실제 데이터가 돌아가게 되는 뭐 성능과 용량과 밸류를 함께 가져가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실론의 H600, 500, 400 이 H는 이제 하이브리드의 약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추천드리고, 아카이빙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한번 저장되면은 장기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TCO나 이런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뭐 하이브리드 제품이나 올플래시 제품은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연산되고 예, 인제스트되고 계속 예, 들어오고 나가고 할 텐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실제 고객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아카이빙이나 백업 데이터들입니다. 비용 효율적인 ECS나 뭐 아이실론의 이제 A, 네네. A2000, A200. 이 A는 또 아카이빙의 약자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좀 저비용의 고용량 스토리지들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 클라우드는 당연히 클라우드 스토리지인 ECS에 예,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 블라블라보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는 게 예. 제일 와닿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이게 국내 사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국내 사례입니다. 국내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제조업체죠? 예, 유명한 제조업체고 네네. 이건 거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 거기까지 해요. 누가 뭐래? 유명한 제조업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제조업체. 네, 여기서 지금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겁니까, 이 회사에서? 이 제조업체가 기존에 이제 공장별로 보면 공장에 여기 뭐 글로벌한 사업자를 갖고 있으니까. 예, 네네. 라인들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라인에서 저희가 라인별로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뭔가 이제 에러율이라든가 불량률 네. 이런 것들이 라인 내에서밖에 분석이 안 됐습니다. 아, 사일로로 되어 있는. 예, 맞습니다. 그 오케이. 사일로를 탈피를 해서 아. 이제 전체 통합 분석을 실시를 한 거죠. 오케이. 그때 이제 델 EMC의 컴퓨팅 파워도 들어갔고요. 네. 예, 그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이제 아이실론이 이제 빅데이터 저장용으로 네네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분석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네. 예, 효율성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기업의 가치 그리고 수익 이런 증대에 확실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공장에서요. 예. 공장에서 이게 수율 향상이란 것이요. 예, 0.몇 프로만 돼도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진짜 이것에 대해서 진짜 수율 향상이 됐다고 하면 예. 굉장히 만족할 것 같은데요. 예, 고객도 상당히 만족해주고, 그러니까 기존 사일로 형태라고 하면은, 특히 저장을 할 때 사일로 형태라고 하면은 여러 개의 볼륨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네네. 볼륨 내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동하는데도 그것도 이제 비용과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통합해야 되는 좀 그런 네네. 요건들이 있었고요. 그 요건에서 이제 아이실론이 딱 맞았고, 특히나 이제 뭔가 로그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의 센서 데이터 네네. 들어오게 되면은 뭐 PC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리눅스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들어올 때 멀티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드 분석을 할 때는 하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장해서 바로 하드 파일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는 스토리지가 사실 아이실론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아이실론은 아주 잘 사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기서 이것을 뭔가 구축하는 데 있어도 구축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델 EMC의 이제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저희 쪽에는 이제 HCI에 대한 솔루션들이 있고, 그래서 HCI를 통해서 이런 가상화 환경, 예, 그 HPC 환경들도 다 꾸리게 되고, 그리고 아이실론도 사실 뭐 설치도 쉽고, 그리고 델 EMC도 한 번에 딜리버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예, 델 EMC의 이 큰 딜리버리 조직이 한 번에 들어가서 고객의 기존 환경을 액세스먼트를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환경 구성을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사실 이렇게 여기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웬만한 모든 기업들은 다 데이터들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일로로 산재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일로 산재 있는 것을 뭔가 통합적으로 모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수율을 뭐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 비전 데이터 스토리지가 가성비도 좋아야 되겠지만 뭐 쉽게 구축도 돼야 되겠고 아까 하드빈이 뭐니 다른 거하고 쉽게 또 연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딱 맞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실론과 ECS는 하드 파일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요. 나스로 저장도 가능하고 오브젝트도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에이다스가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자율주행차 쪽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자동차에서는 많지 않잖아요. 그 중에 하나겠네요. 네네네. 자, 여기는 어떤 용도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여기 일단?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업체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업체상에서 이제 알았어요.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겁니까? 기존에 여기도 이제 사일로 형태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차량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인제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이라던가 그리고 뭐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계속적으로 루프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뮬레이션 이름이 보면은 뭐 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루프, 뭐 하드웨어 루프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면서 인공지능을 점점 똑똑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존 사일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좀 뭔가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뭐 만약에 하루에 뭐 수십 테라의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은 여러 개의 사일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넣어놓고 뭐 안 쓰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넣어놓고 계속 가져다가 분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일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용량으로 따지면은 한 500테라 정도, 500테라바이트 정도의 용량을 관리하는데 IT 풀 관리자가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 이제 UDS의 솔루션을 쓰고 비정형 데이터 솔루션을 적용을 하시고 나서 IT 관리자가 1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용량은 거의 한 40~50배가 늘었죠. 한 분은 어디 가셨어요? 한 분은 잘 계세요? 또 다른 걸 하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관리 인력이라기보다는 이런 쓸데없는 관리를 안 하고 다른 쪽에 좀 더 좀 더 창의적인 뭐 이런 개발을 할 수 있겠죠. 여기도 ECS 스토리지 썼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비용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솔루션도 저희가 낼 수 있는 가치보다 비싸게 되면 사실 그 솔루션은 되게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솔루션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핫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고속의 올플래시 맨 위쪽을 이제 올플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중간 정도로 쓰는 그 웜 데이터죠. 웜 데이터를 그냥 일반적인 사타 디스크 스토리지. 그리고 콜드 데이터. 그 콜드 데이터들은 이제 장기 보관용 아카이빙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는데 사실 이 아카이빙 스토리지도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면은 이제 상면이나 비용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클라우드로? 그때 이제 클라우드로.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이게 이제 계속 에이다스의 사례인데 에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제 10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법으로 그렇겠네요. 국내도 이제 곧 정해질 거고요. 왜냐면 자동차가 인간의 생명을 다주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뭐 버그 픽스라든가 이슈에 뭐 개발을 했다가 이게 버그가 나중에 발견돼서 픽스를 하려면은 그 데이터를 다시 다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일반적인 테이프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별도의 다른 사일로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카피해 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해외에서는 SLA가 1에서 4일 정도, 하루에서 4일 정도 내에 엄청나게 큰 데이터들이 한 번에 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거 보시면 파란색의 크게 볼륨 모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동일한 네임 스페이스처럼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저희가 이제 그 해당 파일을 액세스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비용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동일한 네임 스페이스를 이제 쓸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그 데이터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건 데이터 센터에 있건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유저 GUI에서 그냥 액세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이런 핫 데이터, 콜드 데이터, 웜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람이 사실 그거를 관리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파일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대신 저희 이제 시스템 내에서 이걸 이제 액세스 타임을 가지고 30일 이하, 뭐 90일 이상,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수행을 하게 놓으면 이제 정책에 따라서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도 자동화시킨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 좀 하죠. 네, 이게 지금 그 기존 아키텍처인 것 같은데 왼쪽이 그죠? 네, 요것이 지금 이제 이렇게 단일 풀로 가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네네. 이런 앞으로 오늘 사례 두 가지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데이터가 늘어나고 데이터를 지금은 현재는 이제 통합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쉽게 가치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통합 모델로의 전환은 어떤 기업이든지 분명히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네. 그렇죠. 자, 이거는 해외 사례 같은데. 해외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저희가 스트리밍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그런 요건입니다. 아까 스트리밍 데이터면 아까 그 노틸러스 프로젝트 갖고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뭐 이거는 기존 것도 이렇게 간다는 거고, 그죠? 네네. 뭐 이런 것들이고. 자, 이제 그러면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자, 이현주님께서요. 강의 중에 비정형 데이터가 파일, 오브젝트, 스트림이라고 하셨는데 동영상 스트림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동영상 데이터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럼 동영상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파일 분석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동영상의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아이실론 자체에서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높은 컴퓨팅 파워를 내는 쪽으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중점은 데이터가 얼마나 빨리 쌓이고 그걸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내보낼 수 있냐. 그리고 그 다양한 곳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양하게 보내고 얼마나 내부에서 관리를 잘하냐인데 이제 보통 동영상 스트림 같은 경우에 데이터의 크기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약간 기술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 자체가 좀 기술적이셔서 기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저희가 파일 하나를 일반적인 레거시의 NA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파일 하나를 컨트롤하는데 하나의 컴퓨팅 파워만 썼습니다. 노드를 하나만 쓴 거죠. 스토리지 노드를. 근데 동영상 같은 이런 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시퀀셜 라지 이런 I/O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노드로 분산 처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실론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일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은 128KB 단위로 이게 다 분산이 되고요. 그걸 여러 개의 컴퓨팅 파워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동영상의 분석의 중요한 점은 이제 분산 처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동영상 앞으로 뭐 저도 이제 동영상 다루니까 동영상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저기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인volve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도. 자, 이모빈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이제 활용하려고 하면 조직에 조직 구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뭐 그 과장님께서는 요새 필드 나가시면서 그 IT 조직이라든지 조직들이 이런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데 하는데 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조직이? 그냥 느낌이 그냥.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조직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추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태스크포스 팀처럼 해서 현재 소속은 다른 데 있지만 네.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그 해당 데이터에 대한 분석 자체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근식님, 임근식님 드디어 얼굴을 이미지를 이제 넣으셨네요. 네,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네. 비정형 데이터의 정의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정형 데이터란 무엇인지. 네. 일단 정형 데이터가 무엇이고. 예. 정형 데이터라면 우리 그냥 테이블로 된 테이블로 예, 정의가 가능합니다. 뭐 어떻게? 정형 데이터는 블럭. 네. 블럭도 좀 약간 개념적인 것 같은데 쉽게 네. 스토리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예, 예전에 뭐 DB라던가 네. 이런 정형화된 것들 그것들을 다 정형 데이터라고 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정형화가 되지 않은 것들 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 사실 저희가 파일 뭐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 속성까지 네네. 읽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 오브젝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장경진님은 스트리밍 데이터의 경우 실시간으로 분석 및 제공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예. 거기에 대한 보안책이나 보안 방법이 제시는 되는 것인지요? 보안책이나 보안 방법을 조금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는 약간 엣지단에서 보안을 통해서 보내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노틸러스에서 네. 데이터를 받게 되면 사실은 그건 센터 내부거든요. 예, 내부의 망이기 때문에 그 내부망에 대한 보안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네네네. 그래서 엣지 쪽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VM웨어 쪽에 솔루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제가 그쪽 제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이제 이런 솔루션이나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제공이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김명일님은 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물리적 데이터 스토리지에 제한되는 것인지요? 제공하는 서비스가 수집, 분석, 처리 등 다른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제가 오늘 설명드린 UDS의 세 가지 솔루션들은 예, 물리적 스토리지에 네. 제한이 되는 게 맞고요. 네. 예, 대신 이제 이런 물리적 스토리지의 기존에 제약이 있던 것들을 저희가 많이 예, 확산을 해서 뭔가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사용자, 유저 입장에서의 뭔가 편의성 그리고 뭐 개발 기간 단축, 뭐 이런 가치 제공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임근식님은 대리 MC 경우 하드 파일 시스템을 사용 시에는 분산 처리 환경에서는 가능한 SSD 또는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로 운영하는 게 정답이라고 보면 되는 건죠. 일단 SSD로 처리를 하면 당연히 빠르고 좋겠죠. 네네. 하지만 그건 좀 비용 효율적이진 않겠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도 뭐 일반적인 뭐 캐시 공간에 대한 그런 SSD를 통한 하이브리드 이런 방식이 아닌 메타데이터 처리. 왜냐하면 메타데이터 연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네. 메타데이터 처리를 위한 하이브리드 스토리지가 좀 더 비용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능도 사실 뭐 성능에 따라서 뭐 결정을 하겠죠. 중요하고 빨라야 된다. 그리고 가치 창출이 많이 된다. 그럼 SSD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좀 고객사 환경에 좀 맞게 네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구님, 용량이 큰 비정형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할 때 시스템에 부하를 주지 않을까요?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CPU 부하가 올라간다든지. 암호화. 저희가 이제 암호화는 시스템 파일 레벨에서의 암호화도 가능하지만 예, 보안을 위해서 디스크 레벨에서의 암호화도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거 이외에 이제 하둡에서 제공하는 예, 빅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암호화도 있고 저희가 그런 암호화들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네. 그건 이제 선택의 여부인 것 같아요. 네. 예, 저희는 암호화를 쓰더라도 뭐 성능은 요 정도까지 보장은 되면 된다. 이거는 이제 사이징과 선택에 따라서 예,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은 저희가 도전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였고 설문에 또 참여하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경품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임근식님은 아까 실시간 스트리밍을 분석하다 보면 스트리밍하는 데이터에 딜레이나 레이턴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런 이슈는 없는 건지요? 저희가 이제 노틸러스를 출시한 것 자체가 저장이라는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저희 대리 MC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설명하신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앞에서는 크게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제 노틸러스 이제 프라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석이 데이터에 저장되기 전에
그 중간에 이제 SSD 캐시를 놓고 SSD에서 완료가 되면은 바로 에크를 날리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그 카프카보다는 훨씬 더 응답 속도가 빠르고 예, 성능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테파노님, 산업 부분에서 대량의 파일을 저장, 관리, 이동 시에 데이터 워크플로우에 의존합니다. 특히 한 프로젝트에 관한 파일이 여러 파일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전반에서 스토리지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문제는 파일 크기가 커지면서 스토리지 인프라, IT, 인력 및 예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스토리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복잡한 스토리지 인프라를 관리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리MC의 데이터 캐피탈 솔루션은 이런 복잡한 스토리지 환경에서 대량의 파일 기반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드는 운영비와 자본비를 모두 줄여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게 바로 이제 기존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사일로의 문제점이죠. 예, 데이터는 하나의 사일로에 있고 예,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사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데이터가 뭔가 융합이 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사일로에서 데이터를 이제 옮기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일로를 관리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이런 파일이 트랜스퍼링 되는 그런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일로보다는 이제 풀 개념으로 가야겠죠. 하나의 거대한 풀. 네네. 예. 그런 하나의 거대한 풀로 운영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 사일로 관리에 드는 예,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거고요. 특히 네. 자본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실론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80%의 용량 효율을 가지게 됩니다. 피지컬 대비.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일로로 계속 쪼개다 쓰다 보면은 당연히 효율이 좀 떨어지겠고요. 네. 대신 이제 아이실로는 하나의 큰 풀이고 용량 효율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자본비도 당연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예.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단일한 데이터 풀을 예. 구축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이제 막 글로 가고 있는 어떤 느낌이 어떠세요? 추이가 지금? 일단 분야별로 좀 다른 것 같고요. 예전에는 하나의 큰 풀을 쓸 수밖에 없는 분야에서는 물론 예전부터 써야겠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야들도 네. 예, 하나의 풀로 많이 가는 추세고요. 네네. 대용량 스토리지들이 예, 다 네.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네. 정동환님, 일반적인 회사 내 ERP 데이터, 홈페이지 내 고객 민원 데이터 연구소나 서비스 센터의 제품화자나 품질 정보 수리 내역 등 저형 데이터와 다양한 비저형 데이터가 함께 상존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형과 비저형이 막 혼재되어 있을 때. 예. 네. 그럴 때는 당연히 정형 데이터는 블록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계실 거고요. 네네. 그게 더 효율이 좋을 것이고 대신 이제 저희 쪽 UDS 솔루션을 두시고 UDS 솔루션의 특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멀티 프로토콜 어떠한 방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그 정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블록 스토리지 네. 그리고 저희 쪽으로 뭔가 데이터 융합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신동수님, 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서 최소 투자로 최대 수익 창출을 위해 IT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투자 없이 기존 솔루션, ERP나 MES, CRM, SCM 같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규 사업을 창출하려고 하는데요. 비저형 데이터가 이미 관리가 되고 델 EMC 데이터 캐피탈 통합된 스토리지를 제공해서 분석 기반 솔루션을 별도 관리를 해야 한다면 델과 타사 제품과의 성능 대비 비용 측면의 비교 설명이 가능할까요? 상당히 네네. 이로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새로 도입을 해서 이렇게 같이 혼용을 했을 때 네. 측면의 비교 설명. 일단은 예 저거는 저희 쪽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테크닉 이때 신동수님께서 말하면 지금 ERP, MS, CRM, SCM, BI, BW 이게 다 구축이 된 거잖아요. 돈 들여가지고 이미 있는데 여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사일로화돼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이런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거를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기존 사일로들을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쓰시면은. 근데 그거 대신에 이제 대림씨의 이제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대신
용량, 그러니까 당연히 용량이 증가하고 뭔가 서비스가 늘어나겠죠. 네네. 대신 기존 사일로 늘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네네. 관리도 줄어들고 용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가 그런 있습니다. 건 한번 좀 실제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사일로를 추가로 뭐 하는 거하고 이 새롭게 풀을 만드는 거하고 한번 이제 여러 가지를 여러 관점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죠? 네. 자, 그 과장님께서는 실제 그 필드에서 상담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방송 나오신 분이 아무래도 방송 나오신 분이 친근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윤 과장님하고 좀 이걸 좀 더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은요 설문 항목이나 아니면 저희 제품 문의 쪽에서 해주시면 나중에 과장님께서 만나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아무래도 방송에서 이렇게 보고 나서 만나면 훨씬 나니까요. 뭐 그렇게 한번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 이메일을 뭐 띄우거나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제 메일 주소가. 네, 알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스태프 오늘 게스트 이메일 주소 좀 알려주시고요. 네, 김효숙님, H 플래시 대비 MID 플래시가 성능적인 관점과 비용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차이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거는 플래시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HE가 엔터프라이즈를 의미하시는 건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네네. 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은. 알겠습니다. 임규식님, 에이다스에 실제로 쓰이는 시스템은 CPU 아키텍처가 델의 X86이 아닌 ARM CPU일 텐데요. 이 경우 델 EMC의 장비가 어떤 식으로 병합 연동되는지 이해하면 될까요? 에이다스에서 쓰이는 시스템 CPU도 다양합니다. 저희가 X86 환경도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에이다스 자체가 사실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GPU를 사용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다 X86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델 EMC에서도 그 머신러닝을 위한 GPU 서버가 제공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보통 HPC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VMware로 제공을 해서 HPC 애저 서비스 이런 형태로 제공이 다 가능합니다. 강용호님, 비전용 데이터는 너무나 큰 스토리지 용량이 필요한 부분인데 SSD나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경우 너무 비용이 비싸질까 우려스럽습니다. 테이프 같이 좀 더 저렴한 스토리지 솔루션도 함께 사용이 가능한지요? 테이프로도 물론 사용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느리고 테이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정형 데이터는 빨리 쌓고 언제든 빨리 끌어가고 이런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 캐피탈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테이프로 쓴다면은 뭔가 나중에 소산을 좀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뭐 인력이 하는 라벨링 작업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테이프는 그렇게 크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희가 이제 디스크로 이제 바로 서비스 온라인으로 쓸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쓰는 거라 그다음에 테이프로 뭐 뭔가 보관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창고를 두고 이런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테이프이 그닥 저렴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윤도섭님,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다면 지역 간의 DR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핫 데이터는 서울에 있고 콜 데이터는 구미에 보관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핫, 콜드 데이터를 모두 액세스할 수 있고 보관 측면에서는 지역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어서요. 저런 식으로도 구성은 가능하지만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은 서울에서 구미로 이제 액세스하는 그 사용자는 응답 속도가 상당히 느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보관 비용이 좀 비싸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충분한 스루풋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크게 응답 속도가 많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업무고 뭐 지역 간의 DR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ECS를 통해서 이제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박우일님, 비전형 데이터라고 해도 압축이 가능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데이터 압축이나 중복 제거는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되는지요? 그리고 그 속도는 압축을 하거나 푼다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지요? 저거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이미지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이미 그 압축이나 이런 것들이 된 그런 파일이나 그런 객체들은 당연히 중복 제거나 압축을 해도 효율이 적을 거고요. 근데 중복 제거나 압축할 때 이제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물론 저희도 이제 중복 제거를 중복 제거하고 압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자원을 쓰게 됩니다. 저희가 중복 제거할 때 블록에 대한 연산, 뭐 메타데이터, 핑거프린트 메타데이터를 찾던가 아니면 체인지 로깅 메타데이터를 찾던가 이런 CPU 연산들이 들어가거든요. 압축도 압축 알고리즘을 통해서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들어가는데 굳이 압축률이나 중복 제거율이 낮은 거를 예, 압축을 해서 그 자원을 쓰는 것보다는 네. 그 자원을 따르게 예, 다른 데서 쓰는 네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도 당연히 풀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래서 네네. 응답 속도가 좀 예, 커지겠죠. 네네. 예,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에서는 사실 중복 제거하고 압축은 예, 제가 보기에는 크게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적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정님, 로 데이터도 비정형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로우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로 활용을 하려면은 그게 이제 뭔가 비정형 데이터로 만들어줄 수 있는 뭐 분석 솔루션이라든지 중간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겠죠. 네. 예, 그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로우 데이터, 센서 데이터를 예로 들면은 센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카프카를 통해서 분석을 한 후에 그걸 가지고 비정형 데이터를 만들고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네네. 수정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됩니다. 예. 자, 박선생님께서는 네. 방송이 처음 맞으신가요? 설명 다 차분히 잘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막힘이 없어가지고요. 아, 이게 자세히 보시면 땀이 엄청나요. 네. 김도영님, 오브젝트 스토리지 내 비정형 데이터 이슈 분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출현 빈도, 변동량, 기간별 추이, 연관관계 등 또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한계, 추출 방식의 제약, 이에 대한 대안은 향후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얼마나 적합하게 그리고 저 비용을 내면서 고효율을 내고 빠르게 동작하냐 이거에 대한 스토리지 저장 부분이지 사실 그 분석에 대한 부분은 네. 저희 다른 솔루션 쪽에서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질문을 주면 아, 되게 분석에 대한 좋은 솔루션도 대리MC가 또 갖고 있습니까? 그 컨설팅에 아, 대한 컨설팅? 부분을 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네. 그런 다 분들도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하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 그게 다 관심 있는 거거든요. 예, 그죠? 맞습니다. 같이 예. 한다면 훨씬 더 네. 이분들이 더 궁금한 것들을 다 예.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지연님,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새로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구분해서 데이터 수명 주기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기능이 있는지요. 그리고 데이터 용량의 증가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특별한 백업 기능들이 있는지요. 일단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라이프 사이클 관리는 그 스토리지 내에서는 그 라이프 사이클과 그리고 뭐 용량 증가에 따라서 특별한 백업 요거를 네.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액세스 타임이라던가 그러니까 저희 아이실론 특히 아이실론 솔루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이실론에서는 액세스 타임 그리고 생성 타임 네. 뭐 아니면 파일 확장자 용량 뭐 이런 걸로 다 소팅이 가능합니다. 그걸로 정책을 둔 다음에 뭐 얼마 이상 된 거 아니면 생성된 지 얼마 이상 된 거, 네네. 액세스 얼마 이상 된 거, 용량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서 요것들을 저비용 스토리지로 아카이빙이 가능합니다. 네네. 요거를 이제 라이프 사이클로 할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세밀한 라이프 사이클을 하려면은 그거는 약간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두시고 예, 그 해당 산업군에 맞게 알겠습니다. 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님, 예전 델 EMC 제품을 활용하고 싶은데요. 소프트웨어 교체만으로도 분석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아까 그 대리MC 장표 예, 저희 네네. 예, 플랫폼들 나와 있는 장표 보여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 쭉 있었죠. 예. 예, 제품이 너무 많아서 네네. 어떤 제품인지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면은 이석주님,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구매 후 관리를 한다면 IT 부서가 아니더라도 쉽게 분석 운영 관리가 가능할까요? 분석 운영 관리 가능합니다. 예. 예, 어떻게 되냐?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벤더 차원에서 서비스를 해드리기 때문에 예, 인프라에 대한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네. 뭐 최소한의 관리는 하셔야겠죠. 근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저희가 알아서 해드립니다. 비용이 근데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네. 그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예, 있겠죠. 윤대섭님, 워드 클라우드만 돌려보더라도 상당수 정보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델에서는 사용자에게 어떤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용자에게 어떤 문서? 저거는 사실 그 분석 알고리즘, 예, 분석 요거는 방식에 대한 스토리지 레이어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약간 네. CMS. 예. 이현주님은 이제 CMS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들어있는 영상에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메타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에 관해서 좀 조언이 있다면. 예, 이것도 동일 질문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거는 뭐 워낙 뭐 메타데이터 활용 분야가 넓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다른 솔루션의 조언을 좀 네네.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현님은 비저형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선 이 스토리지 제품을 꼭 써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비저형 네.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싶다면은 네. 예, 대리 MC의 UDS 솔루션을 쓰는 게 좋겠죠. 네. 예. 유성민님, DB에 따른 성능상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가령 메모리 DB 솔루션이 더 빠르다던가 하는 성능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건 DB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호빵맨 닮으셨는데요. 지금은 네네. 에너지가 떨어지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좀 더워가지고. 네. 하지만 뭐 목소리가 어. 좀 그렇지 네. 에너지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네. 자, 임근식님, 요즘 보면 하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면 발생하는 중복적인 데이터를 단위화하는 이른바 디듀 기술이 꽤 활발히 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델 EMC 제거하는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저희는 이제 스토리지 레벨에서 중복 제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제공은 되는데 사실 그 데이터 셋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중복 제거 잘 되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안 되는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쓸데없는 자원 쓰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쓰고요. 그거는 이제 데이터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영님, 비저형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는 스토리지 용량 예측, 데이터 특성에 따른 입출력 성능 확보, 안정적인 데이터 가용성 보장, 기존 응용 서비스 유지는 물론 스토리지 도입 증설, 운영 비용 절감 등의 수많은 데이터 저장 이슈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결국 이제 사일로로 된 것들의 이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하는 해법은 이제 저희가 도입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이 안 되는 확장에서 온라인 중에 이제 빠르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솔루션이 있다면 가능할 거고요. 뭐 증설도 동일할 거고요. 운영 비용 절감도 사일로를 탈피하고 하나의 큰 풀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 보니까 이게 UDS 솔루션이 딱이네요. 네. 예, 그래서 해법은 이제 UDS 솔루션입니다. 네. 그 지정호님, 비저형 데이터와 저형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저형 데이터를 비저형 데이터 시스템을 저장하면 1기가 때 비교 시 비용 차이가 큰지 궁금합니다. 중복률 제거는 미고려시. 저거는 제 질문에 일단 저형 데이터를 RC로 같은 데 저장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가 나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시스템 자체가 네. 항상 이제 맞는 적합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아이실론이나 뭐 ECS 저장보다는 정형 데이터용 스토리지, 보통 이제 센 스토리지 이런 쪽에 저장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임근식님께서 그 비저형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기술 및 고려 사항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그 필드 경험 좀 공유 부탁드린다고요. 네. 그래서 관리하고 가장 집중해야 되는 기술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관리 요소를 많이 줄이는 겁니다. 사일로별 관리 요소를 줄이고 사일로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그런 작업들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큰 풀이나 이거 확장성이 무조건 좋은 스토리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동일하게 확장을 하는데도 아까처럼 뭐 빠른 스토리지, 빠른 풀 그 내부에서 그리고 아카이빙 풀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되게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뭐 다 수동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데이터가 늘어나면은 그에 따른 인력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가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가 가장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제조업체처럼 이게 사일로에 있던 것들을 당일 풀로 해서 분석을 하면 그 수율이 굉장히 좀 향상된다든지 그런 뭔가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모아놓는다 의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회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비전 데이터를 우리가 모았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 그걸 먼저 좀 확실하게 좀 디파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김동규님, 비저형 데이터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저형 데이터와 완전한 분리 저장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저건 일반적인 기업들에서도 지금 대부분 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분리 다 하는 추세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그 분리된 비정형 데이터 자체가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해법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미연님, 비저형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및 보안상의 이유로 수정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부득이하게 변환해야 하거나 수정해야 할 때 에이다스에서 수정이 가능할까요? 에이다스가 아니고
저희 아이실론에서 네네. 수정이 불가능한 보안상의 이슈로. 근데 사실 보안상의 이슈로 수정이 불가능한 거를 수정하게 한다는 거는 네네.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주님께서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면 성능이 떨어졌을 때 확장하면 성능이 높아지는 건죠? 네,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필요할 때는 용량만 확장도 가능하고요. 그건 아카이빙 노드들을 붙여가지고 용량 확장이 가능하고, 성능이 필요할 때는 올플래시라던가 사스 기반의 빠른 스토리지로 그렇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마치는 거였고요. 해보시니까 또 어떠세요? 괜찮죠? 예, 상당히 괜찮은데 제가 좀 땀이 많아서. 네네네.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은 답번에 할 때 만약 답하시면 상의 벗고 해도 돼요. 네, 상의 벗고 해야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다 괜찮은데. 이분들도 이제 상의 다 벗고 있을 텐데 지금. 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주고 마치고 하죠. 네. 여러분들 요즘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상당히 고민도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델 EMC UDS의 데이터 캐피탈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는 것 같고요. 여러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